요즘 단종과 어몽도의 영화가 매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종이 왕으로 즉위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준 어몽도의 진짜 실록 이야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회원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역사가 지은 이름, 산천이 기억한 울음, 강원도 영월 청령포, 굽이치는 동강의 물줄기가 가로막고 깎아지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 1457년 이곳에는 서슬퍼런 침묵만이 밤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쳐다보아서는 안 되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제6대 임금 단종, 왕으로 태어났으나 죄인이 되었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나 가장 낮은 강가에 버려진 소년. 세조실록은 그날을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노상군이 자결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하지만 조선의 산천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음을, 그 곁을 지키는 이는 아무도 없었음을, 권력의 비정함에 희생된 17세 소년의 눈물과 그 마지막 길을 목숨 걸고 지켜낸 한 말단 관리의 위대한 동행의 기록입니다. 1452년 12세 소년이 마주한 늑대의 시간, 시계를 1452년 문종 2년 5월로 돌려봅니다. 광복궁 강령전, 조선의 문물을 꽃피웠던 성군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적장자로서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던 왕. 그러나 하늘은 그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궁궐 한복판에 상복을 입은 자그마한 소년이 서 있습니다. 겨우 12살, 세자 홍이, 훗날의 단종입니다. 단종실록은 당시의 상황을 위태롭게 묘사합니다. 어린 왕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고 산영열로 3일 만에 죽었고, 할머니 소원왕후 심씨도 이미 1445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왕권은 강력했지만 왕실의 어른이 전무한 상황. 이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정치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노리는 바로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 무인기질이 다분하고 야심으로 뭉친 그는 어린 조카의 왕위를 노렸습니다. 물론 문종은 죽기 전 김종서, 황보인 같은 고명 대신들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신하들이 막아내기에 젊은 수양대군의 야심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피로 쓴 역사. 1453년 단종 1년 10월 10일 발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 한양의 거리에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계유정난이라 부르는 피해 쿠데타입니다. 영부는 그럴싸했습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역모를 꾸민다. 수양대군은 신복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급습합니다. 조선의 호랑이라 불리며 북방을 개척했던 노자는 철퇴 한 방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궁궐은 보살장과 같았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던 영의정 황보인, 병조판서 조국관, 수많은 충신이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와 수양대군의 사령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단종은 어전회의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자신을 보필하던 신하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삼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의 불안한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수양대군에게 영의정 직첩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왕은 단종이었으나 실질적인 주인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왕위를 뺏기다, 그리고 사육신의 비극. 1455년 세조 1년 6월 수양대군의 측근들은 연일 단종을 압박했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나 편히 쉬시옵소서. 말이 좋아 선양이지 사실상의 강탈이었습니다. 단종은 경계로 아래로 나와 수양대군에게 옥세를 건넸습니다. 연려실 기술 등 야사에 따르면 이날 단종이 통곡하고 궁녀들이 눈물을 흘려 옷소매가 다 젖었다고 전합니다. 이제 세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단종은 상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창덕궁 빗방에 유폐되었습니다. 하지만 충신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성삼문, 박팽년 등 집현전 출신 학자들이 명나라 사신을 환송하는 연회장에서 세조를 처단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계획이 틀어지며 동료였던 김질의 밀고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육신 사건입니다. 세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공문장에 끌려온 성삼문은 달궈진 인두로 살이 타들어가면서도 세조를 날이라고 부르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처절한 죽음은 역설적으로 단종의 순통은 조였습니다. 상황 단종이 이들의 역모를 알고도 묵인했다. 세조에게는 단종을 제거할 완벽한 핑계가 생겼습니다. 1457년 6월 21일 세조는 명령을 내립니다. 상황을 폐하여 노산군으로 강등한, 그리고 덧붙입니다. 궁에서 내치고 강원도 영월로 보내라. 육지 속의 감옥, 영월 청령포 유백일. 1457년 6월 22일 당열하는 태양 아래 단종은 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기에 가마도 탈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500리 유백길에 올랐습니다. 망나루에서 배를 타고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여주 제천을 지나고 험준한 소나기제를 넘어야 했습니다. 7월 5일 그렇게 도착한 곳이 강원도 영월 청령포입니다. 동쪽, 남쪽, 북쪽 3면이
푸르고 깊은 서강 물줄기에 휘감겨 있고 유일하게 튀어있는 서쪽은 육육봉이라 불리는 깎아지른 절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룻배가 없이는 날개 달린 새가 아니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곳. 왕의 처소는 비좁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정승에 따르면 단종은 매일 험한 절벽 위 노산대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볼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승왕후와 누나, 충신들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가 걸터 앉아 쉬던 소나무가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관음송.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고 그의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소나무는 그날 소년의 울음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1457년 10월 24일 죽음의 명령. 그해 여름 영월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강물이 불어 청룡포가 잠기자 단종은 영월 읍내에 있는 객사 광풍헌으로 거처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의 마지막 지상거처가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조정에서는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붑니다. 경상도 순흥에 유배가 있던 세조의 동생 긍성대군이 또다시 복위운동을 계획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태조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복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상소했습니다. 화근을 잘라내야 합니다. 노상군과 금성대군을 죽이소서. 1457년 10월 24일 광풍원 앞마당에 금부도사 왕방연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방연은 감히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뜰에 엎드려 통곡만 할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단종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네가 온 까닭을 알겠다. 나를 죽이러 왔구나. 이 순간. 역사 기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태조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노상군이 금성대군의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매어 졸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단종이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왕족의 예우를 다해 장례를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료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종실록과 연려실기술 등의 기록은 그날의 참혹함을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금부도사가 울기만 하자 곁에 있던 하인공생 하나가 나섰고 그는 긴 활시유혹은 끈을 들고 방 뒤편 창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던 단종의 목에 끈을 걸고 창문 밖에서 그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단종은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17세의 소녀는 그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은 사약을 받은 뒤 동강에 버려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죄명도 없이 재판도 없이 권력이라는 이름의 풍력 앞에 짓밟힌 죽음이었습니다. 버려진 시신, 춤이 사라진 시대, 죽음 이후의 상황은 더 끔찍했습니다. 세조실록에 예로서 장사 지냈다고 기록하나 후대 사료에 세조는 노산군을 역적으로 다루라고 명했습니다. 시신은 관통원 밖 동방의 강변에 버려졌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 왕의 시신이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전하에서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누구든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현종실록에는 후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백성들과 관리들이 감히 아무도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영월의 관리들 대부분이 도망쳤다고 전해집니다. 어몽도 어둠 속으로 걸어들어가다. 현종실록 현종 10년 기록에 따르면 모두가 외면하던 그 밤 단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영월군의 호장 어몽도였습니다. 호장은 지방 관아의 아전 중 우두머리입니다. 하지만 양반이 아닌 준인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높은 벼슬을 한 양반들도 왕의 녹봉을 먹던 관리들도 다 도망친 마당에 그 말단 관리가 나선 것입니다. 숙종실록 25년 기사에는 당시 어몽도의 비장한 각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바에게 받겠다. 내가 날이 밝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짐을 싸서 도망쳐라. 현종실록에 따르면 어몽도는 미리 짜둔 관을 지게에 짊어지고 아들들을 데리고 칠흑 같은 강가로 나갔습니다. 살얼음이 낀 강물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몽도는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경 갈대숲 사이에 널브러진 단종의 시신. 어몽도는 그 앞에서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전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식어버린 어린 왕의 시신을 영습하여 관에 모셨습니다. 들키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몰살당하는 상황에도 그는 죽음의 공포를 짊어지고 산을 향했습니다. 동울지산의 눈보라와 사라진 무덤. 어몽도가 향한 곳은 영월읍 영읍리 동울지산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 기계의 무게가 어깨를 파고들었고 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 중턱에 이르렀을 때 날이 밝아오르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어몽도는 적당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꽁꽁 온 땅은 곡괭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릉 야사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몽도가 잠시 쉬는데 노루 한 마리가 앉아있다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어몽도가 그 자리에 가보니 놀랍게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에 눈이 녹아있고 흙이 따뜻하게 풀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점지해준 자리 같았습니다. 전하, 이곳이 편히 쉬실 곳인가 봅니다. 어몽도는 그곳에 서둘러 땅을 파고 단종을 묻었습니다. 봉건을 크게 만들면 눈에 띄어 훼손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평평하게 흙을 덮고 그 위에 낙엽과 돌을 얹어 위장했습니다. 비석 하나, 묘표 하나 세우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고
초라한 왕릉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어몽도는 관복을 벗어던지고 가족들과 함께 야밤에 도주했습니다. 세조의 추적을 피해 충청도, 전라도 등지로 숨어 살아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단종의 무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241년 만에 복권, 진실의 승리. 단종의 묘가 다시 세상에 드러난 것은 1516년 중종 11년 신상이 처음 발견했으나 중종 36년에 영월군수 박충원이 어몽도 후손의 도움으로 단종의 묘를 재정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단종은 여전히 노산군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복위 논의가 있었지만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훨씬 더 흘러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죽은 지 무려 241년이 지난 뒤에 조정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노산군을 복위하여 묘를 단종이라 하고 그 예능을 장릉이라 한다. 비로소 단종은 왕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충신 어몽도의 이름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조정은 어몽도에게 공조저랑의 벼슬을 추증하고 영조 2년에 그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각을 세웠습니다. 숙종실록은 어몽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몽도의 충절이 없었다면 단종의 시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세조는 자결했다, 예우를 갖췄다로 기록했지만 말단관리 어몽도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로 단종의 시신과 묘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오늘날 강원도 영월의 장릉,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조서 망릉 중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무덤입니다. 그 능 아래에는 왕을 모신 신하 어몽도의 정려각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죽어서도 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지만 위대한 장례식이었던 단종과 어몽도의 마지막 동인이었습니다. 단종이 겪어야만 했던 비극, 그리고 비극을 안긴 수양대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단종에 대한 슬픔, 권력의 비정함? 오늘은 기록을 따라 단종과 어몽도의 동행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채널에 300개 이상의 역사 영상이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